반갑습니다. 저 동아대학의 김태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3부 ESG와 교육에서 제 4주제 지방행정과 ESG를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은 글자 그대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론적 그런 바탕이라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포함시켜야 되는 현장의 성공 사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리의 핵심인 바로 신뢰가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머지 자료들은 순천 관련한 국가정보는 홈페이지나 기타 보도자료에서 많이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성공 사례를 잘 이렇게 홍보해서 알려가지고 어떤 거를 진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진행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나 어떤 우리가 교훈적으로 되새겨야 될 그런 교훈이나 효과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착안해서 발표를 한 25분 정도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자들은 5분씩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국제중앙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감독 최동현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쭉 제가 한 2섹션 들어봤는데 계속 법학적인 얘기에서 그런지 굉장히 듣기는 저 더 공부할 거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넘어가네. 사실은 우리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사장께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코벨트를 만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어서 박람회를 했던 거고 2023 정원 박람회는 정원을 도시로 확장해서 에코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생태 도시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강하구는 여러분 다 막혀 있습니다. 새만금 34km 막아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매립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순천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까 지금 현재 시장이신 노광규 시장님과 이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ESG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ESG도 없었습니다. 순천에 문화유적 관광객이 청광사, 서남사, 나간읍선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도 관광객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문화유적 관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 관광을 보는 거고 세계적인 사례를 봤더니 생태 관광객은 20-30%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갯벌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온 흙두루미를 보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생태는 두면 방치하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누가 합니까? 기업이 주라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방법은 생태 관광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결국 우리는 순천만을 봤을 때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원 다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새만금까지 이렇게 하구가 막혀 있습니다. 순천만을 봤더니 이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다시 조직적으로 2km 이상, 5km 이상 들어오고 빠질 때는 바닷물로 15km 이상 빻습니다. 하루에 그것도 2번씩.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는 다 막아서 이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지금 우리가 망쳐놓고 다시 그것을 복원한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상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순천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가만 놔두면 되지 무슨 놈의 복원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로 순천만이 왜 보호되고 이것이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전문가들한테 의뢰했더니 바로 이것을 보호하려면 발원지, 도심지역, 완충지역, 절대보전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지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갯벌 주변 지역 300만 평, 960만 제곱미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대부분 보전지역을 풀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묶어서 이걸 했다는 것은 ESG, 오늘 많은 교육했지만 지금 그 교육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2009년에 이렇게 보전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갯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갯벌만 보존한다고 해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순천 시민은 위대한 겁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음식점도 모두 이전했습니다. 누구의 눈높이로? 우리는 사람의 눈높이로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 이용하자고. 훅두루미가 식당이 필요 없다고 봐서 우리는 식당도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봇대도 뽑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 아까 그 박수택 우리 그 기자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굉장히 그때 우리는 전봇대를 뽑는 것이 일본에서 전선 줄에 AI로 많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전선 줄에 많이 죽는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가서 듣고 와서 전봇대를 뽑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단순하게 전봇대를 뽑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사건이라고 박 기자님 얘기해서 그 당시에 환경부 출입기자 35명이 순천만을 합동 취재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어느 공무원도 이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획서는 음향을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일입니다. 2009년에 282개 전봇대를 뽑았지 않았다면 작년에 10,000마리가 일본에서 죽어나갔는데 어디로 피신해왔을까요? 바로 이것을 26년 만에 160배나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흑두루미 70%가 순천만에 사는 건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하니까 때문입니다. 10년 전 전봇대 100개 일코마 소식기를 두고 친환경 경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미시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하나둘 5천만으로 올려졌습니다. 두루미 같은 희귀종들은 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월동할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의 살기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만일에 지난 15년 전에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았지 않았다면 작년에 두루미는 많이 죽어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 따오기를 우리는 잃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2마리 주니까 우리는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흑두루미도 멸종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켰던 겁니다. 방금 인터뷰했던 노광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전봇대를 뽑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정치인을 얘기하면은 아니 정치 얘기하지 말합니다. 저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루미 숫자에 비례해서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2013년 당시에 2009년경에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이 공간에 정원을 만들고 도시가 순천만 쪽으로 팽창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고 정부도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노했습니다. 마지막 산림청이 수용해서 지금 정원의 주관 기관이 부처도 아니고 산림청입니다.
정치권에서 망한다 하고 순천에 문전옥 가면 무슨 놈의 정원이냐 했지만 지금은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정원을 준비하고 있고 20여 개 지자체가 국가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이 옳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라면 세게 치시지. 17년 동안 하면서 처음 휴식을 느끼는 기분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번에 개최되는 열린 2023 박람회는 어떤 거나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정원의 삶이다입니다. 결국은 도시를 정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정원에 산다는 생각으로 하되 그래서 도시로 정원을 확장했던 거고 크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으로는 지방도시가 다 소멸해 간다는데 지방도시도 살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도심으로 이렇게 확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설을 보면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이것은 저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도 저류지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년 빈도에 한 1, 2년 물을 가둘 것을 계산하고 설계하는데 95년은 방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계절 잔디를 심고 가운데 물 호수를 관리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생태를 복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간에 공연을 하면 잔디에서 의자 깔지 않고 공연 보고 휴지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도로를 정원으로 만든 겁니다. 이 도로는 도로로 인해서 강과 도시가 단절되어 있고 정원과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잔디를 심어서 연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또 전문가들은 아스팔트 위에 잔디 심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시험포 2개 만들어서 시험해봤더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로 4개월 전에 이렇게 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잔디를 입혀서 연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대부분 시설을 만들 때 키즈가든 만들면 시설물 넣는데 시설물 넣지 않고 나무와 큰 바위와 잔디로만 했습니다. 바로 내일 현장에 가신다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왜 사계절 잔디냐고. 그것은 우리가 이게 정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녹색 모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해석으로 변한 도시에서 반드시 녹색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잔디는 6개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파란 잔디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비용은 관리비는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계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굶을 것 같았습니다. 언덕에서. 그래서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정원 100길입니다. 정원과 이게 우리가 경관만 본다고 배를 띄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KTX에서 내리면 5분 걸어서 배를 타고 정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2.5km 백길을 복원하고 전기배를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약 700m 정원 속에 있는 겨울, 인공 겨울입니다. 이것을 물소리를 내기 위해서 준비했고 이번에 물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소리를 시험도 해봤습니다. 영상이 잘 안 돼서 소리가 안 나네. 근데 우리가 이 강을 복원하면서 엄청 빨리 복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강을 이렇게 한다면 세계적인 자원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가든스테이입니다. 정원에서 60만 평 정원에서 1박 2일 거기서 생태적으로 머물면서 볼 수는 없을까? 삼각 캐빈을 만들었고요. 삼각 캐빈을 만들다 보니까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넣으면은 부족해서 굴절을 시켰고요. 우리 지역에 나는 로컬 농산물을 공급하되 서울에 있는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분 내로. 10분 나왔어요? 네.
10분이나 남았어요. 1분 경과. 네네. 그래서 이것은 주말이면 55만원, 주중 45만원인데 지금 거의 한 98%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하나 달려. 우리는 지금 자꾸 ESG 경영이 이렇게 자꾸 이런 쪽만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체험해야지만 이 환경이 좋은구나 경험해야지, 경험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자연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관광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순천대학교 법대에서 석사 과정을 받는데 우리 아까 이 앞전 사회자님과 또 우리 총장님이 그 은사님이거든요. 교육 잘 받았지요. ESG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얼씬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을 회복, 면역력을 많이 잃었는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얼씬은 좋은 것은 블루카본이 육지에 50배가 블루카본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우리 순천만 연결되는 그 언덕을 약 4.5km를 얼씬을 할 수 있는 길로 만들고요. 정원과 어촌 광장까지 15km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씬을 하고 있고요. 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입니다. 야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우리가 개막식은 대부분 경기장에서 하면 100m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무대가 100m인데 플로팅 가든 위에서 있기 때문에 160m를 했고, 당시에 참석했던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은 지방 분권 시대 ESG 중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 분권 시대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을 일으키고 이것이 퍼즐처럼 모아져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바른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상당히 우리 지금 이게 빠른 시간에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조직위원회 지금 100명 근무하고 있는데 순천시에 파견된 75명은 2,000명 중에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만 본부장 한 명만 시장은 임명하고 그 사람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위원회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이 다르고 이것을 보는 리더의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시장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변화된 것에 맞는 비전을 제시한 시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고 품격 있는 시민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우리와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다음날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ESG 경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점에 있어서 보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서만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28만 도시 순천이 생태적으로 도시를 가꿨을 때 이것이 세계적인 프라이부르그 꾸리츠바에 버금가는 도시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 벨트 2천만 명은 아무리 해결해도 인구, 직장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일부분을 남해안 벨트에서 덜어주면 안 될까? 그 중에 여수, 순천, 광양이 중심이 돼서 핵심 역할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방의 228개 지자체가 향후 30년 후에는 118개가 없어진다는데 여기에 우리는 지방도시가 그저 있을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서 소멸되지 않는 의미 있는 대응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한 일들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역시
훌륭한 발표자입니다. 37년 공직을 관광 분야 이런 쪽에 그 현장을 뛰시면서 또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이 총감독으로서 방금 발표한 이 작품을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지방의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3월 31일 날 대통령이 박람회 개막식에서 지방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워딩을 했다는데 이 기회에 제가 사족을 단다면 중앙은 뭐 권한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강 결국 환경 고려가 좀 부족했죠. 그거 복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타 끝나가지고 지금 뭐 한다 만다 하는데 그게 지금 무슨 논리로 얘기됩니까? 환경이라는 환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이권이겠나 카르텔이냐 이런 권력과 탐욕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우리 ESG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범 사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미래 세대의 어떤 희망을 안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우리 발표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잘 그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변혁법제 정책연구소의 조용호 소장님부터 먼저 발표하시죠. 예, 오후부터 들으면서 사실 저는 ESG 학회에 지난번 제주도에 참석하면서부터 마음에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혹시 ESG라는 이름으로 신중앙 집권이 이 대한민국에 또 도래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워낙 대한민국은 국가 신화가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손을 대면 다 성공한다. 근데 ESG도 그럴까봐 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발표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어가면서 제가 이제 썼던 글은 토론문은 내용 그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지만은 이 일을 하게 한 그 기반에는 어떤 법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수목원 정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실 오기 전에 그 법률을 쭉 보면서 과연 도지사의 권한을 얼마큼 있으며 시장은 어떤 권한이 있으며 산림청장은 어떤 권한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국가 정원과 관련해서 도지사 권한 제로, 시장은 언급도 안 됩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은 국립공원도 아니고 국립 그 정원도 아니고 도립정원, 도립수목원 수수료 정할 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나마도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분석한 수목원과 정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통령이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아주 기원하면서 저는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이제 개원연구원으로 이직받아서 강원특별법이나 이 특별자치 제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냐 하면 지방에 맡겨놓으면 그렇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제주도 수용력, 이게 저는 ESG 정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수용력에 그걸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방에 맡겨둔다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 순천처럼 더 합리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ESC 정신이고 ESC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중앙집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주의하면서 보겠다 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ESG 학회 허남식 부회장님 그 시간을 좀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허남식 부회장님은 하신 말씀 많겠지만은 그 행자부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주제에 집중해가지고 임팩트 있는 발표가 되도록 토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토론자 한국 ESG 학회 부회장 허남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ESG 학회 부회장이면서 또 교육위원장입니다. 다른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 분야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ESG 다시죠. 저를 보실까요? 인바이런 털. 네, 소셜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첫자 조합한 글자입니다.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잘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한번 같이 합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시작!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추진 방향 보니까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순환하는 경제. 아우, 멋져요. 네, 여기 보면 또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정원. 네, 성격, 주체, 공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제 블로그에 올린 순천 어떤 도시일까요? 2020년 12월 20일 날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고향 순천, 생태도시, 힐링, 자연, 교육, 청년,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블로그 찾아주세요. 네, 2050-2100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 지금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10년 만에 2023년 새롭게 변신했는데 순천만 보고 정원 개념에서 정원에 삽니다 라는 확장된 개념 순천시 전체를 정원으로 하겠대요. 앞으로 또 미래 생태도시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도시 모델 이정표라는 비전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미래 전략 기대합니다. 네, 생태도시 선언 후 관광객, 구름이, 인구수 상당하게 분석해 보았어요. 제가 교재 외에 우리 최대님 발표하신 부분 내용은 관광객하고 흡드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구수를 추가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놀랐어요. 2020년까지 인구가 증가했어요. 10년간 바로 관광객 증가했죠? 흡드름이 증가했죠? 원인은 생태도시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역시 순천시 증가 요인은 생태계, 그 다음에 주택단지 조성, 청년 창업이라고 제가 압축해봤습니다. 제가 또 과거시 2011년부터 10년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구 통계 자료, 여기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쭉 증가해서 2020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현상이죠. 인구 소멸,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 가치 2014년에 약 1조 97억 원인데 올해는 얼마일까 궁금하네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아까 우리 최영님 교통강력에서 2013년
정원박람회 기획할 때 순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망한다. 근데 그때 이야기했죠. 순천 망한다 했지만 서로 행안부 no, 농림부 no, 환경부 no, 산림청이 오케이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죠. 한자 보이죠? 순천자 흥, 역청자 망. 그럼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아까 우리 최정 총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 앞서 ESG, SDG 해서요. SDG 행정,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약자입니다. 온라인 융복과 행정을 2023년 올해 업무 보고를 작년 2020년 9월달에 했어요. 놀라워요. 여기 보이죠? 야, 거기에 ESG와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0대 추진관 중에 특별히 또 7번 탄소 중립 디지털 경제공립 이런 내용이 담았습니다. 굉장히 ESG로 충만합니다. 업무보고가 ESG로 충만해요. 저 놀랐습니다. 이때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이렇게 비전부터 대한민국 생태도시 인류 순천. 비전부터 생태도시 인류 순천입니다. 멋지죠? 제가 ESG 관련 조례를 쭉 찾아봤어요. 순천시 건강가정지원부터 쭉 보니까 순천시 기울기, 나무 심기, 순천만 국가정원 조례 등 쭉 순천만 습지, 생태도시, 수소사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십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자, 이렇게 맞습니다. 결론 ESG 행정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제안합니다. 네. 번뜩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이 놀랐어요. 오늘 우리 차장님, 총감독이 발표하신 내용을 5천 그림 관장부터 제가 한 달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압축해서. 그리고 배역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는 가운데 정원에 산다. 다시 한번 합창합시다.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시작!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네. 마지막 3화, 무엇보다 중요한 3화, 시장, 공직자, 시민이 함께해서 이룬 결과예요. 결론, 협업이 살거리다. 협업이 생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예. ESG 실현으로 SDG가 달성되기를 확실합니다. 순천이 만든 새로운 이정표 세 가지. 대한민국 생태 수도, 남해안 벨트 중심 도시, 기울기 대응.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앞으로 우리 국가정원이 국제정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발표해 주신 우리 현암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조홍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토론의 가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ESG에 접근한 것은 인간 안보 또는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너무나 우리의 앞길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SDG를 하고 ESG를 이제 하게 돼서 인간이 좀 더 새로운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순천시에서 했던 이런 것은 진짜 경이로운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이 옳았다. 맞습니다. 순천이 옳았고 한 50년을 앞서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확산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한 중앙정부하고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도 할 수 있고 생태계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픈된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현재 관광 자원을 하던 생태계 보호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지속성을 보이려면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간적으로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와 이런 것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같이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현재 모델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또는 1000년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지구를 살리는 어떤 씨앗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발표자, 토론자 모두 아주 훌륭하게 시간도 맞춰주시고 임팩트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일 우리가 오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탐방을 하고 오후에 순천만 습지를 탐조하면서 이 경이로움을 아마 같이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인간의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이 ESG 측면에서 또 우리 순천의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흙두루미 눈높이에서 본 이런 그 ESG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정책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성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보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경찰이 C3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순찰차를 멋진 걸 해가 삐까삐까 하면서 바로 5분 내에 출동한다. 그게 외국 영화에 보면은 막 가서 바로 범인을 잡아서 체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당시에 오토바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서 들여다보니까 아주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고 차들도 수출이 안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이제 감사를 가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그 뒤에 예산이 뭐가 있냐. 구입 예산이 있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어디 있냐.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자기들이 혼이 났는데 그것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못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순천만의 이 지금 이 홍을 받고 있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밤에 가가 북철화성을 이루면서 몇 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생태계에 또 다른 교란이나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고 우리가 지적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6시 20분 약속엔 여러분 핸드폰 시계 보십시오. 6시 20분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명사회자를 향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